이슈 인사이드입니다. 7월의 첫 거래일 이슈를 점검해보기 전에 오늘 이야기 나눠볼 세 분입니다. 뉴스토마토 이혜진 기자, 토마토 투자클럽 유성치 운용력 허준식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슈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상반기 증시 주인공 건자제주 하반기에도 기세를 이어갈까입니다. 네, 오늘은 건자제주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지난 연말부터 아주 조용히 상반기 내내 지금까지 꾸준히 좀 올라왔던 건자제주입니다. 그런데 몇몇 종목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뭐 KCC나 LG에너지스 같은 경우에는 6월 동안에는 소폭 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장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종가를 들어 올리면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좀 확대가 된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자제주 주가 흐름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이혜진 기자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해 말부터 고공행진했던 건자제주가 최근에는 좀 흐름이 주춤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동안 건자제주 같은 경우에 부동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 전망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 나오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하지만 이달 들어서는 조금 주춤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대표적인 종목으로 한샘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실 지난 4월까지도 연일 좀 고공행진하는 흐름이 나타났었죠. 자, 그러면서 96,000원까지 오르면서 연일 사상 최고가 경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하지만 이어서 좀 조정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두 달간 주가가 19%나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KCC라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면 6월 초에 67만 5천원까지 올랐었는데 계속 보시면 한 달 사이 주가가 8.6%나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같은 기간 코스피가 0.33% 하락했음을 감안했으면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크다, 부진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이 건자제주 중에 LG하우시스 또 현대리바트 역시 좀 비슷하게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동안 좀 건자제주가 쉬지 않고 상승했었던 만큼 그동안의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현재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6월정에 좀 조정을 받았었다라는 주가 흐름까지 지금 살펴봤는데요. 이 건설주 그리고 건자제주의 얘기가 나올 때 항상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 주택시장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 시장이 구조가 좀 재편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두 분 좀 접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건설주에서 건자제주로 이제 옮겨져 가고 있다. 이런 흐름이 주식시장에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네. 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허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추세 자체를 이제 좀 잘 분석해 놓은 리포트가 저번 달 중순에 이제 나왔어요. 네. 그 이트레이드에서 나왔는데 국내 건설 산업 그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은 지금 일본과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1차로는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건설사에서 그냥 그 주도로 주택을 아주 그냥 보급을 확대했던 시점, 고도 성장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고급 주택의 증가 시점인데요. 이제 2차 역시 건설사 주도로 마무리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3차로는 이제 주택 시장이 이제 포화 상태, 거의 뭐 800만 가구 넘어가는 포화 상태이다 보니까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리모델링과 건자재 위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림 보시면 일본에서도 주가 추이 보시면 1995년도 이후에 가구 인테리어 업체 체인 업체입니다. 니토리 홀딩스라는 회사 주가 흐름이 이익도 좋아지게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좋았던 흐름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최대 건자재 업체인 릭실 같은 경우에 최근 5년치 자료만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주가 흐름 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체 보면 이제 일본의 대표적인 건설사 가지마라는 회사의 주가 흐름 보시면 주가가 좀 들쑥날쑥한데요. 이게 아마 이익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주가 역시도 같은 궤적을 좀 보이면서 건설 쪽보다는 건설은 사실 이제 크게 망가졌다가 좀 횡보하는 수준인 것 같고요. 건자제주는 한 2, 3년씩은 이제 우상향 추세가 확인되는데 이런 흐름들이 일본과 유사하게 좀 전개가 되면서 주택 시장의 어떤 그 구조적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시장 쪽에서도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이제 확연하게 추이가 뒤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뒤 흐름을 밟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주택 시장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 일본 사례 같은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이 나오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보면 우리 시장 앞으로의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일본 사례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이 의원님께서 잘 봐주셨는데요. 네. 그 도표를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2008년도부터 이제 시가총액이 바뀌었는데요. 그 일본의 대표적인 건설회사가 바로 카지마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우리나라의 뭐 현대건설이나 뭐 GS건설이나 이런 기업들처럼 대표적인 기업이라 보면 되는데요. 이 기업의 지금 시가총액은 계속 떨어져 왔죠. 근데 2008년도 이후부터 보시면은 이제 니토리 홀딩스에서 시가총액이 이제 역전이 되거든요. 그 말 뜻은 뭐냐면 니토리 홀딩스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한생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보면은 이케아 같은 기업, 가구업체, 전문 가구업체 기업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이 회사가 최근에도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게 전개되면서 카지마라는 대표적인 건설사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연출됐고요. 두 번째 도표 보시면 역시 그 카지마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보시면 들쭉날쭉합니다. 그 최근 한 흐름을 몇 년 한 쭉 보시면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 밑에 니토리 홀딩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꾸준합니다. 근 10년 동안에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지금 성장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원인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살펴드리도록 하고요.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근자재 업체 전체적인 그 연간 성장률을 보면요. 뭐 LG 하우스를 필두로 해서 쭉 보시면은 뭐 평균적으로 매출액은 작년 대비해서 한 23%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68% 이상 지금 증가가 되고 있고요. 순이익은 129% 이상 성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자재 업체가 이익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가구업체의 연간 이익 변동 추이도 보면은 그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그 올해 1분기를 보면요. 29% 이상 성장했고 영업이익이 70% 그리고 순이익도 40% 이상 성장하면서 구조적인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대표적인 건자재주들의 실적 전망 추이를 또 한번 살펴본다면 KCC하고 우리가 LG 하우시스를 볼 수 있는데 KCC를 표준으로 잡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은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영업이익은. 그런데 퍼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그 에버랜드의 지분 효과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자재의 표준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LG 하우시스의 그 영업이익 증가 추이와 퍼가 계속 낮아지는 추이가 오히려 이 근자재 업체들의 평균적인 표준을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한 50% 이상 영업이익이 성장하거든요. 그런 관점을 봤을 때는 내년 이후로도 지금 또 한 40% 이상 성장하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구조적인 그런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구조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실적 성장이 뒷받침되는 질적 성장까지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전망 추이를 좀 살펴봤는데 이렇게 좀 실적이 좋아질 수 있었던 그 배후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정부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좀 큰 몫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올해 4월부터 수직 증축이 시행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에너지 성능 개선 방안에 있어서 건축물에 있어서 어떤 제도적인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도 좀 큰 몫을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해설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건자재주 이제 시작이다라고 좀 보세요. 네, 일단 이 시장 자체가 호황인 것은 맞고요. 뭐 지금 주가 추이로 보면 한 2, 3년 전부터 좀 그런 쪽에 호황이 시작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상당 기간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뭐 그러한 단순한 그러니까 근거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스웨덴의 다국적 가구 기업,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애기들을 키우다 보니까 애기들 유아용품만 만드는 줄 알았더니 다 하더라고요, 이 회사가. 그래서 이케아가 지금 세계 최대 가구 업체인데 올해 1월 달에 한국에 매장을 냈고요. 그리고 이제 광명인가요? 그쪽에 냈고 2호점도 이제 올해 말에 경기도 고양에다가 이제 땅은 부지는 만들어 놓고 이제 문을 열 준비를 한다는데 이런 다국적 업체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로도 한국 시장을 좀 잘 보고 좋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제 건자재는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제 막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1990년부터 이제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1999년까지 한 10년 동안에 건설사 주도로 1차 고도 성장이 마무리됐기 때문에요. 그 10년간에 지어진 아파트 물량이 가장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대부분 그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일산이나 분당 신도시가 그때 나왔고요. 그 대략적으로 봐도
90년 이전엔 100만 가구 조금 넘던 게 이제 10년 후에 거의 500만 가구가 됐으니까 10년 동안 무려 400만 세대가 공급이 된 겁니다. 대략적인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그림상으로요. 그리고 제 조카가 삼성물산에 근무를 하는데 잠깐 아까 통화를 하고 들어왔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네, 배관이라든지 화장실, 주방 쪽은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10에서 15년 정도를 보고 짓는데요. 교체하는 시기가 도래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 교체 주기가 돌아오는 게 좀 빠른 게 이제 바닥이라든지 벽, 또 대리석 포함되어 있는 마감재는 한 30년을 보고 갖다 쓴다고 합니다. 뭐 해외 쪽이 자재인지 아니면 국내 자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그러고요. 콘크리트하고 철근은 기술이 좋아져서 지금 이렇게 조카가 입사한 지가 한 6, 7년 돼 가는데 지금은 100년을 보고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골조는 100년짜리를 보고 짓기 때문에 지금 추세라고 그러면 한 10년, 20년 상관이기 때문에 그때 만든 대부분의 건축물들도 100년은 간다라고 보고 지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세라고 그러면 굳이 다 부시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그 재건축으로 가려고 하는 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아까 그 400만 세대 중에서요. 가구 중에서. 그럼 물론 이제 안전 진단 결과를 다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상당한 수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 30년이 다 가는 쪽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감재, 그 뭐 대리석을 포함한 이런 마감재들은 정말 상당한 실제 교체 수요가 꾸준하게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일단 오늘도 지금 정부하고 여당 쪽에서 하고 있는 무슨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두 번의 버블을 경험했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좀 신중해야 된다 생각인데 어쨌든 수직 중축 관련한 정부 정책은 호재성 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종목으로는 뭐 LG하우시스나 KCC도 물론이겠고요. 한샘이나 뭐 NX, 현대리바트, 하츠, 벽산, 라이온 캠텍, 뭐 한솔 홈데코, 동아기업, 삼화페인트 뭐 관련주 시세가 앞으로 상당 기간 더 큰 시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새 집으로 이사 가기보다는 이제 추세 자체가 새 집은 지을 자리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안에를 더 바꾸고 또 수직 중축하는 등 재건축으로 바꿔내자라는 추세가 아예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흐름 때문에 좀 더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주셨어요. 이케아 얘기 상당 기간 갈 것 같습니다. 상당 기간이요. 네, 네. 한 몇 년까지 보시는 거예요? 이따 그 전략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지를 좀 남겨주셨는데 네, 네.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도 앞서서도 좋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더 간다고 보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좀 쉬고는 있는데 뭐 기본적인 맥락은 뭐 좀 쉬었다 또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퍼나 이런 수준을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여기서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대비해서는 여전히 앞으로 그 정도의 실적만 나와준다면 싸 보이고요. 여러 가지 그 성장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제가 도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일단 그 베이비붐 세대 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면 그 한 50대 그룹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보면 도표를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제가 올해로 40대 중반으로 향해가고 있는데요. 그 세대가 되게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에코 베이붐, 2차 에코 베이붐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세대가 일단 지금 이제 주택 수요에 아마 차세대 수요층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좋은데 이 세대가 근데 돈이 또 많지가 않습니다. 50대, 60대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거 형태 자체가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두 번째 도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50평, 40평대 사시는 분들이 보통 우리 기성세대라면은 최근에는 뭐 20평대, 10평대 많이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은 평수에 조금 인테리어를 강화하는 부분이 큰데요. 부엌이라든지 그런 욕실 같은 부분에 상당히 이쁘게 많이 인테리어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60평대나 50평대 이런 대형 평수를 줄이면서 20평대, 10평대를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그죠? 욕실 하나 인테리어 할 걸 두 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최근에 이제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하고 이런 업체들, 뭐 한샘을 비롯한 이런 기업들이 급등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욕조 만들고 도기 뭐를 비롯해서 타일 이런 관련 업체들이 그다음에 그죠?
벽지를 비롯해서 그런 관련 업체들 다 요새 움직임이 좋은 것 같거든요. 또 한 가지 또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일본을 우리나라가 한 20년 정도는 늦게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리모델링이 집중됐던 시기가 1985년, 1990년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2010년도 이후로 조금씩 이제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특히 올해부터 작년부터 지금 그런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실제로 붙는 구간이 지금 기업들에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이 리모델링 주도기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이 도입된 이후로 거의 지금 20년 이상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도 장기간 이런 리모델링 산업은 고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맞물려 가지고요. 우리나라 워낙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건축물과 에너지 성능 개선 그 방안을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뭐 쉽게 말하면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한 그런 조치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역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고급 자재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성장을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추세 자체가 바뀌었다. 좀 더 성장이 이어진다라는 데 의견이 모아집니다. 증권가에선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시각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증권가 의견을 종합해봤을 때 일단 건자제주의 중장기적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입니다. 그동안 좀 쉬지 않고 달려온 만큼 이제는 좀 쉬어갈 때도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건자제주가 한꺼번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좀 종목별로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사 전망 살펴봤습니다. 네, 의견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선호주는 뭘지 한번 두 분의 시각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 조정이 마무리된 후에 좀 더 올라간다라는 데 두 분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허 의원님, 앞서서 부업과 바닥, 벽 순으로 좀 수요가 순항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어느 쪽으로 가장 좋게 보세요? 일단 그 큰 흐름은요. 아까 제가 상당 기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냥 저는 항상 단순하게 접근하는데 주식은요. 10년 동안 지어온 건물이니까 10년 동안은 교체 수요가 계속 있을 것 같고요. 대략 그러면 2020년 정도까지 긴 사이클. 아까 어디였죠? 무슨 홀딩스였죠? 일본의 그 건자제주? 이토리인가요? 네. 이토리 홀딩스 주가 흐름 보시면 상당히 좀 좋은데 아마 그러한 유사한 종목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량은 총 400만 가구니까 상당한 가구가, 물론 이제 이 모든 가구가 다 아주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교체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괜찮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일단 연구원도 부엌이랑 욕실, 바닥, 벽 순으로 이제 교체하는 성향이 높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조카한테 들은 그 정보 그대로입니다. 내용연수 순으로 교체하는 순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샘하고 하츠 쪽이 제일 낫겠다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KCC라든지 뭐 이런 순이 되지 않겠나. 관련주는 전체적으로 다 최선호주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섹터가 좋아 보입니다. 네. 네, 멋집니다. 네. 자, 전문가님은 어느 쪽으로 가장 좋게 보세요? 네, 일단 저는 최근 유가 급등 때문에 원재료 가격 상승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유가 강세가 계속될 거라 보지는 않고 또 원화 강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우려는 상쇄할 걸로 보이고요. 최선호주로 저는 LG 하우시스하고 한샘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도표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드리면 여기 보면 건축 자재별 시장 점유율이 쫙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시장 규모가 다 나와 있거든요. 단열재, PVC, 뭐 창호, 바닥재, 천장재 쭉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 대부분 오른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KCC, 그다음에 LG 하우시스, 그다음에 벽산 이런 기업인데요.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될 것은 부엌 가구 쪽이나 욕실 쪽에서 보면 한샘이 압도적인 그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4천억 정도의 규모지만 앞으로 시장이 성장한다면 저는 한샘 같은 기업도 쉬었다 또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G 하우시스하고 한샘 그리고 KCC도 좋긴 한데 에버랜드 지분 가치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가지고요. 제외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명확하게 또 결론이 나오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건자제주 다 같이 좀 더 갈 것이다. 굉장히 좋은 전망 나오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한샘이 의견이 모아지고요. LG 하우시스, 하츠에 대한 좋은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건자제주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